자, 이야기하시죠. 네, 홍유진 조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음양 오행론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토론 주제를 세상 만물을 음과 양으로 모두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먼저 찬성 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찬성 쪽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나눌 수 있다. 음양의 속성 중 5가지 중에서 분화의 성질을 보면은 음양의 속에도 다시 음양이 있다. 그래서 만물의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다. 그래서 음양은 태양 에너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다. 잠시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손에서 핸드폰, 마우스, 키보드 다 띄세요. 나와서 동료가 발표할 때 잘 들어달라고 했죠. 들었는데 자꾸 딴짓하면 안 되겠죠. 질문 시거나 이럴 때는 뭐 자료를 보고 싶을 때 보는 건 좋지만은 발표할 때만이라도 좀 집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질문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좀 따라주세요. 미안해요. 계속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찬성 측에 얘기를 했고요. 반대 측은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기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자연 현상 중에서 무지개를 보면은 무지개는 스펙트럼 현상으로 음양이 이분법적 개념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음양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됐어요. 갔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 찬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냈는데요. 결론은 모든 만물을 나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 모든 만물을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예컨대 연필을 설명할 때 지우개를 이용하여서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연필 안에 속에 있는 연필심이 음이다. 이렇게 한 가지 사물로도 음양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질문도 받아주시고요. 예,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네. 하는데 결론은 나누는 걸로 됐잖아요. 혹시 그럼 무지개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에 이르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 같은 조언대로 도와주세요. 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자, 무지개를 꼭 나누냐, 나눌 수 없느냐, 요 부분에 대해서. 예. 음과 양의 애초에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무지개의 경계도 정확히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스펙트럼 중에서 밝은 쪽을 양이라 하고 어두운 쪽을 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크게 나누면 나눌 수 있다라는 이런 답변인데 괜찮겠어요? 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까지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예. 잘 들었고요. 세상 만물을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그냥 음양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약간 가위바위보처럼 세 개로 구성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는 3개의 종류긴 한데 결국은 묵이 찌를 이기고 찌가 빠를 이기고 마가 묵을 이기면은 그것도 저희 음양 이러면서 음과 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네. 연필이랑 지우개 같은 거를 음이랑 양으로 구분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음양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음양으로 구분하느냐?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을 음양을 나누기보다는 이것도 음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있다. 그러니까 예,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구체화 나눌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음양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묻는데
이런 거에 만들어진 이치를 생각하다든가 또는 이 운행되는 또는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량이라는 도구를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갖다가 꼭 이걸 갖다가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음량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움직인다 어떻게 사용된다는 걸 밝혀준다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죠. 모든 걸 이걸 음량으로 나누겠다 음량이다 딱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정답은 없거든요. 음량을 두 가지니까 좀 난데 그럼 음량 가지고 모든 게 끝나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행을 만들었죠. 그때 음량도 오면은 결론적으로 가면은 음량이 분화되면은 네 가지 뭐가 되죠? 음량이 분화되면 네 가지가 뭐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상이라 하죠. 사상이라 하고 사상이 또 한번 분화되면은 8개, 8개가 돼요. 그 다음 8개가 두 번 겹치면은 64개가 되고 그래서 이진법이 계속 나가서 발달하는 것처럼 자연계의 어떤 변하는 이치를 음양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자. 그리고 사람 몸에서도 음양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보자. 근데 음양만 가지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음양을 삼음삼양으로 또 나눴어요. 아까 가위바위보 누가 이야기했죠. 그것처럼 삼음삼양을 나눠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음양만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새로운 도구 오행이라는 도구도 한번 가져와서 설명해보고 오행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삼음삼양이라는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발전했다라고 봐주면 좀 편안하겠죠. 딱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다. 정답으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지우개와 연필을 음과 양으로 나눈다면 네. 무슨 기준으로 음과 양을 결정하죠? 연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흰 도화지를 생각하면은 연필 같은 경우는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니까 유에서 무를 만들고 그다음 지우개는 있는 거를 지우는 거니까 연필은 양, 그다음에 지우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이유를 갖다 정확히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들이 동의하면은 그게 점점 일어나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말은 아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분말하고 토론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 잘해서 싸워서 이긴 사람이 그게 일어나 되겠죠. 점점 그런 것이 일어나 되다가 좀 다른 자연 이치라든가 이런 거랑 맞춰서 맞아지면은 그게 이론이 되는 거예요. 금방 아주 나름대로 음양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근데 그러면은 연필이 양이고 지우개가 음이면 왜 연필 심은 또 음이에요? 연필 심이랑 연필 자체는 연필 심과 그다음에 그거를 감싸는 그 나무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속에 심은 지금 속에 있으니까 속에 있는 거를 음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밖에 감싸는 그 나무를 이제 양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됐나요? 그 음양에서도 지금 세 가지를 갖다 놓고 비교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그냥 연필심하고 연필 자체만 보고 저 지우개 없는 거 그만 그렇게 봤을 때는 또 음양이 나누기 쉽겠죠. 그러니까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거와 어떤 걸 비교했느냐 그걸 가지고 음양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 여자 나눌 때 음양이 나눠진다 했을 때 여자 여자에서도 음양이 나눠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어느 비교 대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음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남녀에서 여자가 음이다라고 했는데 여자끼리 이렇게 있을 때는 또 음양이 또 바뀌겠죠. 이 친구가 양이고 이 친구가 음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바뀌기 때문에 딱 정해진 고정된 관점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안하죠. 자, 또 다른 질문. 도화지에 이제 연필로 그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기준으로 또 음양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에 반대로 검은색 색지에 흰색 화이트로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음양을 구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그 검은색에서 이제 뭐 수정 테이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그거 기준으로 본다면은 수정 테이프 그 흰색인 것이 양으로 나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검은색 도화지 부분을 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음과 양의 경우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 개념이 바뀌는 상대적인 개념이라서요. 예,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이제 예, 수고하셨어요.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이 토론한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음양 오행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음양 오행론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음양 오행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되는 가치들이 이게 두 가지를 나누냐 다섯 가지 나누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또 다른 발표를 또 누가 좀 하실까요? 다른 조에서. 금방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정답이 없으니까. 예, 나와주실래요? 자, 조장이 누구죠? 장민서. 네, 요거 됐죠?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내가 슬라이드는 내가 돌려줄게요. 자, 마항태의 경락서. 자, 지금도 잠시 좀 손에 있는 거 띄워주시고 잘 들어주신 다음 토론할 때는 이야기 하셔도 돼요. 저희 조는 네, 그냥 마이크 대고 하시면 돼요. 네, 내가 돌릴게요. 첫 페이지, 네. 저희 조는 마한테에서의 경락학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넘겨요. 네, 얘기를 하면 내가 넘겨주는데. 네. 첫 페이지. 먼저 경락학설에 대해서 조금 대체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경락학설이란 그 경락의 생리기능, 병리 변화 및 장부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설로 이제 마음태의서에서는 이 경락학설이 경락과 장부 사이에 연계가 없고 끊임없이 순행한다는 개념이 들어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락이라는 명칭이 경맥이라는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으로 원시적인 형태의 경락학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음태의서에서의 경락학설은 현재 경락학설과는 매우 좀 다른 위치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으로는 11맥만 있고 12경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토론에 경과 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왜 마음태의서에서는 12경보다 11맥을 우선으로 기록을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과 맥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은 정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업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작용하고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일정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은 기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정경 이외의 경맥을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경맥을 통솔하고 연락하고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왜 12정경보다 그 마음태의서에서는 기경이라고 할 수 있는 11맥을 언급하고 연구했을까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나온 답변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처음으로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연구가 많이 진행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의 개념이 없었고 따라서 상을 인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11경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또 다른 의견으로는 동맥, 인맥 등의 신체 표면으로 흐르는 기경이 더 찾기 쉬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구가 먼저 사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들 질문해 주시죠. 자, 이제 자료 찾아도 괜찮아요. 찾아보면서 질문할 것 좀 질문해 주세요. 이거 마이크 안 나오는데 녹음만 되는 거니까 그냥 대고 말해주세요. 제가 크게 말하면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은데 그럼 정경이 경이고 기경이 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 10일 아까 첫 페이지 혹시 안 되면 그냥 거기서 마우스로 올려줄래요?
올라갔다. 예. 여기 보시면 마운트에서는 과거의 토속으로 비교적 원시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행한다는 개념을 찾지 못해서 정경과 그러니까 경과 맥의 경계를 아직 짓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계속 이야기하세요. 이야기 계속 해주세요. 지금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해줬어요. 지금 유독조에서는 좀 약간은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경과 맥이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좀 다른 개념으로 딱 나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런 토론을 했던 거예요. 경이나 맥이나 같은 용어로 쓰이고 경과락을 구분하기도 해요. 경과락은. 그래서 이건 정경과 거기서 빠져나오는 락맥이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경과락은 구분하는데 경이나 맥은 거의 같은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맥이란 글자가 목자인가 이렇게 해서 온자가 아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도 하고 맥자가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맥이란 글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맥이란 글자로 뭐 지금 우리가 쓰는 맥이란 글자로 갔겠지만은 다른 여러 가지 글자들이 점점 변해와서 맥이란 용어를 썼고 그래서 경맥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과 맥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경락이라는 용어 있을 때 경과 락을 구분하는 요거는 있고 경맥에 대한 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착각된 잘못된 이런 선택을 했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바로 뒤로 넘어갔을 때 뭐 기경팔맥과 정경과 기경팔맥이 나눈댔을 때 이거는 다 경맥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가지를 뻗어 나간 것이 락맥의 개념이다. 락이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정경 자체에도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이 꽤 있어요. 그 가지가 어디부터가 경이고 어디부터가 락이다. 표현하기가 좀 아주 애매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냥 이론적으로 경과 락을 구분하는데 실제로 경과 락을 뭐 임상에서 구분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었고 해서 그래서 좀 너무 잘못된 이걸 계속 이야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좀 끊었어요. 미안하지만 끊었는데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락경례를 배우겠죠. 배울 때 이때 말했던 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느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지금 틀렸으니까 너 잘못했어. 너 이거 점수 안 줘. 빵점이야. 이게 아니에요.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고쳐해 나가느냐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답안지에 잘못 썼다고 너 점수 안 줘?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 쓴 답안도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썼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은 굉장히 잘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나 틀린 거 얘기하는데 어떡하지? 안 해도 돼요. 틀린 거 얘기했으면 다시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자신 있게 발표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발표 수고해 주셨고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자, 다음에도 발표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또 다른 조에서 발표 한 팀만 더 할까요? 발표. 자, 틀려도 좋고 뭐 어때도 다 좋아요. 자, 그러면 발표 없어요? 자, 이렇게 쓴 내용을 가지고서는 내가 간단하게 어떻게 써야 되나 이야기할게요. 뭐 주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의사의 직분에 대해서 써라라고 했을 때 이게 두 번째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에서 자, 첫 번째 제목 썼고 그 다음에 이 주례에 나온 거 간단하게 이것만 써주면 이건 돼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토론도 내용도 뭐 다양하게 쓸 필요 없어요. 간략하게 문장으로 안 만들어지고 그냥 이 단어 몇 가지는 쭉 연결 지어 놓고 이거 보면서 발표할 수 있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이 무엇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해서 3장이면 거의 끝나니까 다양하게 이것저것 찾지 마세요. 여기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이거 자체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게 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여러분한테 뭐 새로운 거 더 많은 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어떤 조는 그림 집어넣지 뭐 하지 막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만 우리가 아는 상태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상태를 발표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의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자, 의사, 식의, 질의, 양의, 수의 이렇게 등급을 나눴어요. 주나라 시대에도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해서 주나라, 춘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아주 옛날 주나라 시대에도 의사들을 갖다가 직분을 나눴죠. 등급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의사, 식의, 질의, 양의, 수의 식의가 보면은 어때요? 단계가 굉장히 높은 단계죠. 5단계 중에 2번째.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서는 그 질병을 고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요즘 말하면 뭐 식이요법 같은 이런 부분을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시 여겼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나라 시대 정도 되면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냥 질의, 내과 의사에 포함된다. 라고 해서 일반적 의사들을 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 좀 더 뛰어난 그런 의사의 직분들을 음식으로, 약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쪽으로 올려줬다. 라고 보고 그 위에 있는 의사는 진짜 옛날에 어의 정도 되는 이런 사람들을 포함했겠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양의 수위는 종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종양은 이때는 뭐 종기 같은 거죠. 피부병이라는 종기 같은 이런 것을 치료하는 종기가 이 외부에 나는 종기도 위험하지만은 속에서 나는 종기도 굉장히 위험하죠. 속에서 내장 속에 있는 종기를 아직도 지금도 치료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거의 뭐 난치증의 하나에 포함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데 뭐 외부에 나타나는 종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세종대왕님도 뭐 결국은 종기 때문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만큼 종기가 옹저가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 이 당시에도 목숨까지 위협하는 이런 거였기 때문에 양이란 직책을 하나 따로 둔 것이죠. 그리고 수의, 짐승을 갖다 고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의 등급을 나눴다. 이제 결론만 조금 더 써줬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중에서 시기에 대해서만 토론했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죠. 다양하게 다 할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토론했을 때 아 이렇구나. 자, 이거는 체질도 알러지 고려에 음식을 내는 걸 담당했을 것 같다. 자, 이건 현대적인 생각이죠. 아까도 그래서 타임머신 타고 주나라 가봐라 했더니만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하여튼 그때의 당시 생각을 좀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랬을 것 같다. 자, 그럼 주나라가 어떤 생활을 했을 것이다. 주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활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오겠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모든 나라가 망할 때는요. 임금들이 그 당시 임금들이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뭐 흔히 말하는 주지육림 같은 거 그런 식으로 막 그 방탕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라를 갈아엎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 왕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살았으니까 음식으로도 그런 이 너무 부유해 생기는 질병들을 어느 정도 고쳐야 되겠다. 지금 뭐 다이어트하고 식이요법 하는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그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미 그 다음에 식대라는 상황이 덜 되고 조리기술 미흡해서 독성 있는 식대를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시기의 감별의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생각을 좀 많이 썼는데 조금 더 쓴다면 옛날에도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다. 라고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대단한 거 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생각한 걸 갖다가 그냥 자신있게 발표한다. 라고 해주면 큰 무리 없이 끝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렇게 나오면은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코넬노트 작성한 거 코넬노트 이건 작성했잖아요. 대부분. 이 정도 가지고서 이제 이 중에 하나의 주제 잡아서 토론한다. 그럼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죠. 지금 막 여러분들이 아 너는 의사 찾아, 너는 식의 찾아, 너는 질의, 양의, 수의 다 찾아 하니까 아까 저쪽 쪽에서 뭐 찾았냐면은 구글에서 찾으니까 안 나와. 그래서 주례 청관 찾아라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나오고 주례 청관 의사를 찾아라 하니까 5가지 의사 나오고 각각에 대한 설명이 엄청나게 길었어요. 그걸 하나를 다 쓰려니까 안 되죠. 그래서 코넬노트 쓴 정도만 가지고 이제 토론거리를 만들고 거기다 토론하자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복잡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다음 시간에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출석은 구체가 안 부르려고 이렇게 많이 출석했으면 안 부르고 좀 빠진 사람이 많다 싶을 때 그때 부를게요. 그래서 남들 빠질 때 같이 빠지면은 출석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끝날 때 로그아웃 구글에서 로그아웃은 꼭 해주시고 컴퓨터는 내가 끌 테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의자 다 집어넣고요. 정리해 주시고 자, 수업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빨리 끄는 게 낫죠? 네, 질문사항 따로 나와서 해주시면 되고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